안녕하세요. 금요일 주식바의 유상훈입니다. 금주의 이슈, 산업 종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향후 시장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다고 상당히 비난했지만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만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전 정말 이러다가 서로 전투기도 뜨고 격한 행동 직전까지 가는 게 아니냐 걱정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일단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번 방문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명분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시정연설에서 연설문을 찍고 조롱하는 듯한 박수를 보내면서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18선 하원 의원으로 반민주적인 중국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인물인데요. 과거 천안문 앞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며 탄압적인 중국을 비판하였고 장점인 주석을 폭군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유치 반대는 물론 2002년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상당히 격분했지만 실제 후폭풍은 대만에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대세입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대만산 과일과 생선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고 중국 상무부는 대만에 천연 모래를 수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천연 모래는 실리콘을 추출하는데 이 원료가 된다는 점에서 대만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정조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대만의 대중 수출 비중이 상당히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중국 내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일단 현재 제재 수준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군사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대만에 상당히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상당히 좀 전개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 3기 연임이 결정되는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과 또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북미 투자 계획 발표를 보류를 했다는 이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금일 CATL이 당초 계획대로 2026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곧 배터리 공장 부지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중 간 긴장 고조에도 중국 업체가 손해볼 행동은 좀 자제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CATL이 미국 진출이 지연이 되면 아무래도 유럽과 미국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한국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ATL은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외에도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TSMC 고객사들이 위탁 물량을 삼성전자 등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중국 입장에서는 TSMC를 규제할 경우에는 반도체 칩 의존도가 높은 중국도 경제적 혼란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에서 TSMC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만 관련 이슈는 국내 산업에는 좀 중립적인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무역 분쟁이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미국에서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이 좀 언급됐던 상황에서 이번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일단 관세 인하 논의는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진행되면서 이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세계 경제 블록화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들끼리 결속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G2인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이 커지면서 우방과 경제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고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을 배제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중국과 같은 독단적 국가들이 특정 제품과 물질에 대해 독단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중국 경제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칩4인데요. 이 칩4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의 4개국의 반도체 동맹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반도체 칩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오고는 있지만 아직 가입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칩4 가입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무역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 미중 갈등과 세계 경제 블록화의 국면에서 향후 미국과 유럽과의 기술 협력 강화 등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산업보다는 유럽,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가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증시를 주도했던 주도주들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랠리를 이끌었고 20년에는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가 주도주로 시장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태종 이방원이죠. 근데 이 조선을 넣다 보니까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제 되었는데요. 아직 주가 상승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좀 언급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좀 더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향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이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이슈가 상당히 최근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올해 리파워 EU를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완전히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40%에서 45%까지 상향을 하고 2027년까지 2,100억 유로를 투자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BBB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었고 역점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처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핵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동력으로 기대가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부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1년 이상 입법화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동안 반대를 외치던 민주당의 조맨친 의원이 찬성을 지지한다고 합의하면서 예산안을 좀 감축한 BBB 법안의 8월에서 9월 최종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후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관련 산업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2차전지, 그리고 러시아 PNG를 대체하기 위해 LNG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LNG선 발주 기대감의 조선, 그리고 원자력은 논란이 많긴 하지만 에너지 자립이 어려운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좀 움직임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 주식바의 유상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